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지시고 에너지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성공자로 발전하기 위한 나의 마인드는 무엇인가? 우리가 줄기세포를 깨우는 일을 하는데요. 줄기세포만 깨울 게 아니라 나의 성공 DNA를 깨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 DNA를 깨워주실 김영길 리더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연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길입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라이프웨이브를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핵심 리더분들만 딱 160분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만차 세미나를 그룹 연합 세미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첫 번째 첫날인데요. 아마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회사가 또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제 소개 짧게 드리고 선배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 한번 이어가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이집이고요. 울산에서 학창생활을 다 보낸 후에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생활 한 11년 정도 합니다. 직장생활 가볍다라고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너무 잘 됐는데 문제가 터지죠. 2008년에 금융위기오면서 건축 관련이 전부 다 부도가 나면서 저 또한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접게 되고요. 없는 환경에 이제 집에 담보를 해달라고 부모님께 갔다가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닥터놈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사정사정해서 그러면서 없으니까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곱창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또 곱창을 세집시다 보도가 나가서 또 3년 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접고요. 또 타이 마사지라는 타이 건전 샤워를 또 차렸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늘 피곤할 때 마사지 받으면서 돈도 벌고 이랬습니다. 근데 1년간 만에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 자영업과 사업이라는 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소에서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고 돈이 안 되고 또 다른 돈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제가 아는 분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저한테 선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카스 친구인 이분이 피드에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전 세계 여행 다니는 파트너들과 열심히 또 재밌게 그 비즈니스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부러워졌어요. 그때 그분이 얘기할 때 조금 관심 가지고 귀를 열걸이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어떤 계기로 중학교 후배, 4살 후배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진짜 성공자를 만나는 거예요. 월 6천만 원 통장에 찍히는 걸 봤어요. 그게 벌써 한 5년 전입니다. 정말 한 달 6천씩 찍히는 걸 매달 통장을 확인하고 나서 이 친구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네트워크의 도전에 첫 번째 용기를 준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찾겠죠. 아무튼 그러고 지금 한 10원 흘러오면서 한 10년 전부터 저도 성공자가 됐어요. 약 한 5년 만에 이렇게 해서 성공자 이름을 알리게 되고 월 6천 이상 저도 버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 어떤 계기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네,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라이프웨이브를 만났고 알게 되고 나서 본격 뛰기 시작해서 1월 22일 등록하고부터 이제 저희 팀이 3웨이브 그룹으로 뛰어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물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왔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DNA를 깨우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성공자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의 대가들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제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성공자 이름을 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을 분명히 다 보신 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이 회사에서 수천, 수억의 월 소득을 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심은 다 같이 있을 테니까 제가 경험했던 성공 기회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음악이 나오겠네요. 네, 왜 안 되죠? 안 되는군요. 잠시만요. 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첫 번째 페이지가 네, 이겁니다. 천천히 느낄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앤서니 라빈스라는 세계적인 변화 심리학의 대가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지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내 안에 사는 거인을 깨워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열망하는 간절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한 권의 책이지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문장으로 딱 바꿔보면 이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우리 모든 행위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만든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순간순간 감정 상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로 살 수도 있고 좀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공을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각자의 잠재된 가치관에서 감정이 잣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윤리적이어서 어떤 불의나 어떤 불법 이런 걸 보지 못해요. 차 타고 가다가 커피를 차 밖으로 쏟았어요. 난리가 나요. 그거 쏟았다고. 아니면 뒷차에서 와서 깜빡거리고 막 위협적인 것까지 할 정도로 어떤 불법적인 것, 나쁜 것들,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분도 계시죠. 또 가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확고하게 믿는 신념의 어떤 지지자가 있다면 정말 팔부림 날 만큼 큰 싸움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치 얘기하면 우리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믿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본인의 행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도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본인의 감정 상태를 어디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쪽의 노력을 많이 하려고 네트워크 시작하면서 그런 성공 강연과 직자를 보면서 제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아까 김내진아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어떤 가치관 아마 여러분도 가치관이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가치관의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요 온전히 제 스스로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디자인해서 제 시간을 쓰고 싶지 누구에 의해서 이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번 살다 가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자유만큼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보면서 제가 좋았던 건 늦잠 잘 때 늦잠 푹 자도 아무도 발습 안 해요. 직장만 다르죠. 아침에 아이 하루 키워주고 나서 여성분이 아이 키워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집안일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상관이 없어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 가치관 첫 번째를 두고 있고요. 근데 이걸 이루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도 경제적인 자유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적 도의 중심점에 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배되는 어떤 타에서 어떤 행위들은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행동의 결과죠. 그래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뒀으면 그 감정 상태 영역까지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내재된 성공인자가 있습니다. 왜 그냥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을 뚫고 태어났거든요.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다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씨앗이 있어요.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가족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가족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있고 누구나가 동생이든 엄마든 부모님이든 누구나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너 정말 멋지다, 너 훌륭해 이런 모습을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어떤 제3자 관점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죠. 또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해주고요.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고요. 또는 여러분의 주위 이웃들,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인정해주는 멋진 성공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관찰적 다른 부분인데 그런 영역에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성공의 가능성이 씨앗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성공자를 끄집어내시면 여기 있는 누구도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모두 얻고 본인의 시간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온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봤을 때 오늘이 가장 젊어요. 거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중에 가장 젊은 나이가 지금의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한다면 라이프웨이블 이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공자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패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패치의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빛을 알게 됐어요. 빛은 물질을 만들죠. 빛은 무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유형의 사람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빛이 모든 걸 만들어 생명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물질이 다시 살아가면서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물질은 빛으로 환원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환원되죠. 나무가 빛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가 고목이 돼서 다시 불이 나거나 걸음으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걸 에너지 값이라고 부르면 절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의 물질을 만드는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사람은 뭐냐? 사람의 육신은 70% 물로 되어 있고요. 불과 몇 가지 안 되는 화합물의 조합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이 어디에 컨트롤을 받느냐? 정신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내 정신의 어떤 에너지, 즉 그걸 광자 에너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은 결국은 광자 에너지로 몸을 움직이는데 그 광자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라는 것에 결과값이 이꼴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어떤 마인드와 내 컨트롤을, 감정을 컨트롤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실제로 물질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로는 한번 여러분과 실험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물질 세계를 바꿀 수 있대요. 감정은 비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존하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 세계를 바꾼대요. 이게 2018년 5월 NTV-TV라는 과학계 TV 보도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이에요. DNA 구조도 이렇게 생겼죠. 이 실험에서 좀 전에 얘기한 인간의 생각이, 감정이 물질을 바꾼다는 그 2018년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과학자들을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팀 과학자들은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방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자원봉사자의 DNA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A라는 방에 놔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B라는 방에 넣었어요. 거기다가 자원봉사자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 음악을 들어주고 자원봉사자가 좋아해주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A방에 있던 DNA 낯선이 오히려 이완이 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B방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끔 쇠소리를 들려주고 긴장이 일어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했더니 옆방에 A방에 있던 이 DNA 코일이요 완전히 쪼여져요. 이걸 A팀의 첫 번째 팀에서 연구한 결과값을 제시했고요. 이 TV 프로그램에서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팀은 또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DNA에 백혈구 전기값 테스트를 하거든요. 백혈구의 그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 자원봉사자의 기분을 굉장히 유쾌하게 했더니 이 백혈구 전기적 DNA가 달라지는 거죠. 내 몸에서 추출해가지고 따로 놓은 밀폐된 용기에 있는 진공 상태에 있는 백혈구의 데이터, 전기적 데이터 값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값이랑 A방에 B방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값이랑 똑같다라는 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DNA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DNA만 추출해서 넣어놨는데 그 DNA의 상태도 전기적 추출값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감정 상태가 내 몸에 추출된 DNA에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DNA가 영향을 미친대요. 이 과학자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80km 자원봉사자를 몸을 이동시킨 공간에서 또 한 번 그 감정 상태 구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A방에 있던 DNA 값이요 변해요. 그 똑같은 감정 상태의 백혈구 전기자극 추출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감정이 실질적으로 물질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인간의 그 DNA를 진공 상태 용기에 넣어가지고 공간에 넣었는데 빛이 있는 공간에 넣었어요. 빛이 있는 공간에. 그 공간에는 빛이 입자로 돼서 움직이잖아요. 이 입자 움직임이 굉장히 비연속적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이 DNA를 밀폐 용기에 넣어서 진공 상태로 넣었더니 빛의 입자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빛의 입자가 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DNA 조차도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가 실질적으로 광자, 양자, 역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해요. 다시 이 속에 무슨 뜻이냐면 이 세 팀의 연구 결과는 공통적이죠. 감정이 실제로 물질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가치 있지만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 부정의 값이 흘러요. 이 흐름이 전 세계에 다 흘러버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급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몸의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상태를 부정적인 상태를 제가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 단어 속에 부정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점점 타인에 대한 말도 좋은 말, 긍정적인 멘트만 많이 하는 쪽으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내 건강을 누가 챙기냐? 내가 챙기는 건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DNA에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미 경험으로 감정 상태를 우리 스스로 느껴봤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인간의 감정이 물질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생각이 물질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변화를 줍니다. 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 생각 중에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믿음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건요. 존재하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그리고 귀신을 믿나요? 안 믿나요? 하느님 믿나요? 안 믿나요? 차이거든요. 믿으면 존재하는 거,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책은 목도리를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그 목도리를 빛을 갖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가지고 결국 그 보석을 갚으려고 목도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갚으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그 다이아몬드 목도리 가짜였대요. 근데 이분 20년간 그걸 진짜로 알고 살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믿음이고 우리 몸을 지배하고 믿음에서 내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속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달의 길을 센 부분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쪽 엄지발가락에 실을 묶어 놓잖아요. 눈달의 길가 사라집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의학계 보고가 됐어요. 효과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냐? 안 믿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의사나 전문가가 그 실망 부분에서 눈다리 뼈쓰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원리를 그들 딱 알려주잖아요. 데이터 값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믿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눈다리 뼈가 없어져요. 혹시 70년 전 눈다리 뼈 없애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70년 전에는 눈다리 뼈 어떻게 없앴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70년 전에는요, 약이 없었어요.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약이 없었고, 60세가 되면 다 돌아가시는 시대가 70년 전이에요. 그때 눈다리 약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줬어요. 내 눈다리 깨잖아요. 그러면, 찔레 같은 가시나무 있죠? 아카시아 같은 가시나무, 그 가시에 포장을 떼가지고, 떼는 자리다가 꿀로 꽂는 게 약이래요. 근데 그게 약이라고 진짜 믿으면 눈다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 몸에 사마귀 없애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사마귀가 있는데 없애고 싶어요. 보름달이 뜬 날, 한 구덩이를 막 파고 거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로 묶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봉투랑 거미 같은 봉투를 구덩이에 넣고요. 마음속 외칩니다. 사마귀가 사라진다, 사마귀가 사라진다, 사마귀가 사라진다, 세고 외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달을 보면서 10번을 크게 외치세요. 사마귀야 사라진다! 이렇게 10번을 외치면 사마귀 사라진답니다. 제가 얘기한 것 같죠? 아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의학계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알렉시스 카릴이라는 이분이요. 발표를 해요, 그걸. 그러니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논문을 같이 흩어지면서 의사면 박탈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혈관공학술로 1910년이죠. 12년인가 19년인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의사죠, 이분이. 이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인간 그 미지에 존재하는 책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치 그 힘의 해명이라는 주제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신념이 있으며 이승이 아닌 신념으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은 사례들을 이 책 속에서 소개합니다. 신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는 이 책만 읽어보셔도 다 이해가 될 만큼 나와 있죠. 그리고 진짜 사마귀가 사라진다라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믿냐 안 믿냐에서 몸이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아서 했더니 약을 주더래요. 그 약이 뭐였어요? 약이 주라는데 비타민이었어요. 근데 그 약 먹고 몸이 안 아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그걸 신뢰성 있는 사람이 그걸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곧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몸이 낫는 그런 현상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뇌는 끊임없는 자극에서 변형이 됩니다. 제 생각도 바뀌었고 제 행동도 많이 바뀌었어요. 기타리스트는 뭐가 많이 발달했죠? 기타리스트는 인체 중에서 뭐가 발달했을까요? 손가락이 정말 현장하게 움직이죠. 계속 뇌가 기타를 잘 치고 싶다고 명령을 내기 때문에 손가락이 변하는 힘이죠. 또 트럼펫 연주자는 어디가 발달했을까요? 네, 입이 발달하는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손인가요? 아니요. 귀가 발달했어요. 사람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애정을 주고 그쪽에 가 있으면요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걸 이제 뇌의 어떤 컨트롤인데 뇌는 결국은
내 생각에 의해서 뇌도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극에 뇌기능이 달라지고 인체 기능도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산다는 성공인자도 달라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실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소사들에는요, 신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마음가짐이 신념이래요. 기적은요, 나를 쏘는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얼마나 그걸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죠. 몸도 바꿀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각이 몸을 바꿉니다. 하버드대 레노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청소부들이 그 일을 하는데 뚱뚱한데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잖아요. 근데 청소부는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운동하는 피트니스 하는 분들의 데이터 값과 청소부의 데이터 값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청소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행위에 그 에너지값, 열량,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요.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의 척추값을 동일하다는 결과를 청소부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뚱뚱했던 사람들이요,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에 측정했더니요, 뇌파근서부터 혈관근서부터 모든 게 운동한 사람과 동일한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나의 행동에 관점에 따라서 몸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죠. 청소하는 거. 소리가 안 나와요. do afterward because that's what the surgeons tell these people to do, and they're just too tired, so they don't think they're getting any exercise. So all we did was stay back home and teach them that they work this exercise. Making beds, like working on this machine in the gym and so on. So we had two groups. One who sees they work this exercise, the other who doesn't realize they work this exercise. Just changing that mindset. Eating the same, working the same way, they're not working harder, they're not eating less, they're not eating more. Just changing their minds, and now they work this exercise. They lost weight, there was a change in waist-to-hip ratio, body mass index, and their blood pressure. 자, 이분이 레이너 교수인데요. 이런 실험을 이미 오래전 했습니다. 또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70, 80살 되신 분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20년 전에 형태로 만들어진 곳에 보내서 20년 전에 행동을 하게끔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늘 남의 의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20년 전에 생활을 하고 일주일간 보냈는데, 만약에 일주일 만에 생체 나이가 정말 20년 젊어진다면 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합니다. 해보세요. 한국대학 신의학교수인 관련된 건 일주일간 여행을 80대 부인들을 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 혼자 사는 신수월들의 지역이거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앨런 레몬 교수는 스스로를 그것처럼 꾸몄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가구 모두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일을 주고 보냈죠. 그리고 레몬 교수는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살아라. 두 번째, 집안일은 뭔가에 도움없이 스스로 해라. 그리고 하루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부침을 받아서 일어난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설거지와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시험을 돌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년에 정리 검사를 해보니 진행, 기억, 시력, 성장, 능력을 포함한 신체 나이가 6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폐기를 되찾으며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 상태까지는 외모까지 나아져 보인다고 봅니다. 앨런 레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엄청난 자체를 깨닫게 되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신이 실제로 제 나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늙고 싶지 않아서 라이프를 초이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늙기 싫어요. 40대에서 50대 넘어갈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39세, 40대 넘어갈 때는 그래도 이제는 중후감이 좀 느껴질 나이가 되나 이런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49에서 50대는 왜 그리 슬픈지 마음이 우울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60으로 가거든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 머리에 치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치를 만났고 젊게 살 거거든요. 10년 후에 저는 더 젊어진 모습이 강단에 서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네. 안 열릴 수 있어요. 저번 수업 누구 손 같아요?
근데 뒤에 사람 누구소가 농구 선수의 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제 지금 레고 교수가 했던 실험부터 인간의 감정이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또는 내 몸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선 손가락이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손가락 마디가 몇 개죠? 중지 3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손바닥 아래쪽에 보면 주름이 있죠. 맨 하단에. 오른쪽 손 하단에 주름이 있습니다. 왼쪽 손 하단에 주름을 한번 보세요. 있죠? 2개를 겹쳐보세요. 여기 맞춰보세요. 맞추고 손가락을 쫙 펴서 합쳐보세요. 지금 합친 상태에서 왼쪽 중지랑 오른쪽 중지 중에서 똑같거나 더 길거나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왼쪽 손가락이 더 길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이 정도. 오른쪽 손가락이 길다 손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만큼 똑같은 분이 많아요? 미인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지금 손바닥을 이렇게 눈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눈을 감으세요. 손가락이 길어져라. 첫 번째 손가락 마디가 후끈후끈거리고요. 하늘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손가락도 후끈후끈거리고 뒤로 푹푹 휘어지면서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양손 하시면 안 돼. 하셨나? 네, 다섯. 세 번째 손가락 마디도 쭉쭉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길어져라. 계속 길어지고 있다. 눈 뜨시고요. 다시 갖다 대세요. 길어져 있는 거야. 진짜 길어진 손을 보세요. 진짜 길어져. 신기하죠? 안 드시고 안 길어진 분은 어떤 분이냐? 부정적인 분이야. 못 믿는 분이야, 못 믿는 분. 믿음이 없는 분이야. 저는 이걸 예전 강의 때 제가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어져도 너무 길어져요. 저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내 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신 건데요. 자,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요,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거죠.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믿음이 물질 세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도 바꾸고, 마음은 원래 본능이죠. 본능인데, 생각은 사고죠. 본능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내 몸을 컨트롤하면서 사시고 계시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다. 왜? 생각이 곧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 사람이다. 생각의 힘이 물리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게 무엇을 끌어당긴다. 성공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인 리비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와칭이나 책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이 교수가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학교 회장을 뽑아야 돼요. 학교 회장을 뽑는데 투표 날입니다. 투표 전날이에요. 투표 전날 A라는 그룹에게는 네가 내일 투표하는 모습을 상상해봐. 투표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봐라고 할 거예요. B 그룹핑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투표하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투표가 끝나고 나서 불특정인 A의 연구팀을 대상으로 몇 명이 투표했나 봤더니 72%가 투표했어요. 근데 B팀은 놀랍게도 90%가 투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관찰자 효과라는 건데 이 와칭이라는 책은
김상욱이라는 원래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방송 앵커 했던 분, 25년간 방송사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 가족들이 연극 부도가 가십니다. 그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받았는데 가슴아프도 안 되는 거죠. 그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울증을 치유한다는 심리적인 서적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적 속에서 자기의 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와칭이나 책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이 교수가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학교 회장을 뽑아야 돼요. 학교 회장을 뽑는데 투표 날입니다. 투표 전날이에요. 투표 전날 A라는 그룹에게는 네가 내일 투표하는 모습을 상상해봐. 투표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봐라고 했고요. B 그룹핑에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투표하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투표가 끝나고 나서 불특정인 A의 연구팀을 대상으로 몇 명이 투표했나 봤더니 72%가 투표했어요. 근데 B팀은 놀랍게도 90%가 투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관찰자 효과라는 건데, 이 와칭이라는 책은 김상욱이라는 원래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방송 앵커 했던 분, 25년간 방송사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 가족들이 연극 부도가 가십니다. 그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받았는데 가슴아프도 안 되는 거죠. 그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심리적인 서적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적 속에서 자기의 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우울하고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찰자 효과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관찰자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될 건 뭐냐면 수많은 친구 앞에서 강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죠. 떨어진 데서 여러분이 그 앞에 스피치하고 있고 성공자를 축하받고 있고 가족들을 축하받고 있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런 축하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것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뇌 속에 있는 그 DNA를 깨워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서적 중에 하나예요. 관찰자입니다. 신년에는 과거같이 소소하게 믿는 마음이 있고요. 의식이라는 생각도 있어요. 라이프웨이라는 의사가 한국에서 지금은 뭐 의국적이고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분명히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 세상의 어떤 시대적 요청, 시대적 요청이죠, 이거. 왜냐하면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더 빨리 늙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인데 나이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완벽한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될 걸 저는 알거든요. 왜? 정말 이 정도의 제품과 가성비로 사람들의 세포를 깨워내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영국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가지 특허가 이미 증명해냈고 창원자가 정말 세계적인 유일한 발명가고요. 미 국방부에서 주목받는 발명가고 지금도 미 국방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 관련한 여러 가지 특허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맡고 계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이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타임머신을 갖고 갔다 왔어요. 10년 뒤에 라이프웨이가 어떻게 돼 있을지가 눈에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있단 말이죠. 확실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뭘 흔들리지 않아요. 되냐 안 되냐 그게 뭐 상관없어요. 모르는 치마 선배이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퍼져나갑니다. 시간 속에서 증명될 거죠.
근데 정년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항상 기회는요, 정년되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라이프웨이브는 정말 소중한 거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대단한 이 산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살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4년 5월 이전 세계 유산기에서는 1.6km 뛰는데 한계치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마의 4분력이었어요. 그 누구도 4분 안에 1.6km를 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54년 5월에 로저 베네스트가 이 이벤트에서 마의 4분력을 깹니다. 3분 59초에 저 꼬리를 툭 달려버렸죠. 그러자 마의 4분력이 깨졌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해 90명이 4분력을 깨버립니다. 지금 고등학생도 깨는 기록이거든요. 아인슈타인 마의 4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게 하필 이 54년 5월에 4분력을 넘었다 하니까 한 해에만 7개월 만에 96명이 4분력을 깼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꾼 거예요, 결과를. 강아지도 있습니다. 사냥개예요. 잘 봐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금전 강아지, 흰 강아지, 흰 사냥개, 전바지 사냥개, 황금 이렇게 해서 4마리가 있는데 그걸 이 중에 한 마리가 봤어요. 컴컴 치시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3마리도 막 달려가요. 한참 뒤에 토끼를 물고 나왔어요. 전방이가 물고 나왔어요? 흰놈이 물고 나왔어요? 검은 놈? 갈색? 어느 놈이 물고 나왔어요? 갈색? 안 들려요? 제일 빨리 가는 토끼가 수컷을 간 걸 보는 놈이 물고 나와요. 이 놈의 다리는요, 토끼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숲을 속에 토끼가 있어요. 완벽한 확신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마리는요, 이게 토끼 듣기는 한가? 큰 흥분이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 믿음과 확신이 그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예예요. 실질적인 예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라이프웨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서 이 자리에 5년, 10년 후에 저희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들이며 시간적 자유까지 향유하면서 가실 분들이 나오실 거라 생각인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다 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바뀌고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못할 일은 결코 없으니까 너무 대단한 노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영양 차이가 그냥 아니요. 영양 차이가 큰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 중에서 성공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 나올 거거든요. 100%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통계적으로 7대3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아니 8대2 법칙은 존재해요. 근데 그것 또한 통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잖아요. 여기 80%가 나고 20% 가실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게 몇십 조가 아닙니다. 몇 경조에 해당하는 확률을 뚫고 세상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바람에 나가서 먼지를 새끼손가락에 탕 붙이고 손바닥에 올리고 후 바람이 불고 가요. 그게 내가 태어날 확률이에요. 지구 전체 흐름과 비례하는 그 먼지, 그게 내가 태어날 확률이에요.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맹구목이라고. 장님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리로 목을 내미는데 지구 전체 바다에서 하필이면 자기 목과 딱 맞는 사이즈의 나무 판자 토막에 목을 내미는 확률이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에요. 지구상에는 8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어차피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다. 부모님이 태어날 확률, 내가 태어날 확률, 부모님 태어날 확률, 정정부, 정정부가 태어날 확률, 우리 와이프가 태어날 확률, 와이프 엄마 아빠가 태어날 확률, 장모님이 엄마 아빠 태어날 확률, 장인의 엄마 아빠 태어날 확률,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 첫 탄생된 인류가 사람이 첫 탄생한 아담 이브가 탄생한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우리의 탄생 확률이 나온답니다. 우주가 생성될 확률도 구해야 되고요. 그 속에 태양계가 탄생될 확률도 구해야 되고요. 은하계가 탄생될 확률도 구해야 되고요. 지구라는 이 별이 탄생될 확률도 구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구해야 돼요. 그 희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속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아닌 내가 그냥 살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니까. 데스티니라는 용어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운명이 결정 지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두 단어의 모처는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데스티네이어, 결단이라는 단어에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운명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그 지어진 게 어디서 왔느냐? 결단에 의해서 온 거라고요. 결국은 결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는 거죠. 내 생각이 그 결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이고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비유를 드립니다. 그럼 이곳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성공자로 실패자로 살아나가는 이유가 없는 모두가 바라는 가치관과 내 꿈과 생각을 일치시키면 모두가 다 성공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적 자유를 말씀드렸는데 자유를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오롯이 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제 가장 1순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와 함께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 이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과 일치가 돼서 라이프웨이를 끌고 나가는 함께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시도만 하는데 시도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시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돈도 안 달리고 있으면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올바른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났고 정말 엄청난 사업의 기회에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도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진짜 마음이 순전하고 생각이 순전하고 믿음과 신념으로 액션을 해야 되고요. 시도라는 게 돌입할 솔라시도의 시도가 아니고 솔라시도 도시름이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젤의 삶을 살지 사자의 삶을 살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가젤과 사자가 있어요. 근데 가젤이 풀을 먹습니다. 풀을 뜯는데 풀향기를 맡고 꽃향기를 맡고 정말 즐기면서도 풀을 뜯고 있을까요? 그 풀향기에서 혹시나 사자가 있을까? 표범이 있을까? 또 뭐죠? 뭐 시라소니 말고 뭐죠? 그런 놈이 있을까? 걱정하면서 풀을 뜯는 가젤. 반면 사자는 어때요? 풀밭에서 뒹굴어요. 풀향기도 맡고 꽃향기도 맡고 잠잘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일어날 때는 지 마음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시과 걱정 속에서 자기 삶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하면서 저는 명소 양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만 바꾸면 우리 속에 잠재의지 내재된 성공이자만 깨워내고 내 생각의 초점은 내 가치관과 믿음에다 맞춰버리면 사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프웨이가 이제 1년도 왔는데요. 1년 반이 됐나요? 이제? 또 안 됐나요? 내려갔다네요. 1년 반을 왔는데, 아무튼, 저는
국내에서를 넘어선다라는데 굉장히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보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기술은 세상 사람 전체에게 필요한 거지 일부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라이프웨이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기회를 만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신보상에 맞춰서 액션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신보상은요 정말 원스타 매니저, 투스타 매니저, 쓰리스타 매니저, 원스타 디렉터, 투스타 디렉터, 쓰리스타 디렉터 이렇게 한 레벨 올라갈 때마다 정말 재밌게 잘 짜져 있습니다. 보상 플랜에 뭐 2명 추천, 3명 추천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플랜이면 동기부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합니다. 패치는 너무 좋대요. 근데 돈이 안 된대요. 사이트에 맞춰지긴 돈이 안 되니까 추추추가 깎고 끝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신보상에서는 정말 돈을 벌면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모델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9월 다가온 봄을 준비하면서 팀 빌딩을 해나가셔야 되고요. 이 행동을 앞으로 한 1년, 2년, 3년간 반복하는 분은 완전히 새 역전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라이프웨이브는 수많은 사람이 전달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시작하면 늦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생각이 달리한다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6월 10일이니까 6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내 남아있는 30년, 60년, 50년, 20년 삶을 싹 다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내 행동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잠재된 의미를 어떻게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꺼낼 것인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집단 지성으로 나가는 라이프웨이브의 리더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라이프웨이브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성공 DNA를 깨워주신 김영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 너무 좋으셨죠? 네. 마음이 한껏 웅장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본사 임직원분들과 각 그룹장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모두 집중해서 여기에 올인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